자, 그러면 지금부터 8월 30일 수업 인문지문을 읽어볼게. 자, 먼저 1문단. 특정 언어를 습득한 사람은, 자, 일단 은는이니까 여기다가 해놓겠지만 얘는 A 같은 이런 부호를 받을 수 없는 단어인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특정 언어를 습득한 사람은 처음 접하는 문장이라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전에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자, 언어를 습득한 사람은 이렇다. 그래서 특정 언어 얘기인가? 자, 봅시다. 이러한 사실은, 자, 이러한이니까 이걸 받았어. 언어가 개별 표현들의 축적이 아니라, 나대의 법비지. 일정한 체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 일정한 체계를 전제로 한다. 여기 이제 언어의 특징이지. 이와 관련해 인간이 그러한 체계를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자, 1문단만 읽었을 땐 화제가 뭘까라는, 그지? 단어가 특별히 잡진 않아. 근데 굳이 말하자면 언어, 그 다음에 일정한 체계, 뭐 이런 정도는 생각나네. 그지? 자, 갑시다. 경험에 한정하여, 자, 두 번째 문단 다시. 경험에 한정하여 언어를 설명하는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행동주의적 관점이라고 나왔으니 얘를 라지 A로 볼 여지가 있다. 그지? 역시 이렇게 인문지문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그지? 자, A는 됐고, 자, 언어 능력이 내재적인 것이라기보다, 뭐뭐라기보다 타인에 대한 모방, 교육과 오류 수정 등이 누적된 후천적 학습의 결과다.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후천적 학습의 결과다. 알았어? 그러니까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주의적 관점은 언어 능력을 내재적인 거라기보다는 후천적 학습의 결과다라고 말했어. 이에 따르면이니까 여전히 A지. 아동은 주변의 언어 환경에 노출되면서 점차 언어 규칙을 익히게 된다. 그러니까 언어 규칙이 있다는 건 후천적인 거지. 그러나 아동이 접하는 언어 경험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자, 나덧니 버돌수니까 뻔 아니니까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우도 많다. 두 가지가 다 성립되네. 그지? 아동이 접하는 언어 경험은 제한적, 불완전. 특히 강조하고 있어. 언어 습득의 초기 단계에서는 체계적 문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류를 수정받더라도 문법 체계 전부를 교육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체계적 문법 교육 없다. 그지? 문법 체계 전부를, 자, 문법 체계 교육받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아동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복잡한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촘스키는, 사람 이름 나왔어. 촘스키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인간의 언어 능력이 외부 경험과 후천적 학습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면 촘스키는 행동주의적 관점과는 다르니까 라지비로 봐야겠나. 그지? 그러니까 행동주의적 관점이 촘스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 사람이 나왔는데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그지? 후천적 학습만으로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행동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비판한 거지. 그래서 일단 A, B가 십자가 걸렸을 때 B의 특징은 뭐야? 외부 경험, 그 다음에 후천적 학습. 학습만은 아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는 기다지, A는. 자, 됐지? 이게 두 번째 문단이야. A, B 딱 정해졌어. 자, 세 번째 문단. 그에 따르면이니까 라지비지.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언어의 공통 규칙을 유추할 수 있는 생물학적 자체인 보편 문법이 내재되어 있다. 얘는 지금 내재로 보네. 그지? 촘스키는, 자, 라지비. 인간이 문장을 구성할 때 단어들을 단순히 앞뒤로 나열하는 선형적 순서에 의존하지 않고, 부정어지. 그러니까 선형적 순서에 의존하지 않지. 그지? 명사구나 동사구 같은 구조적 단위로 인식한다고. 구조적 단위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네. 자, 이건 A, B라고 하지 말고 선형적, 구조적 있는데 라지 B는 선형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다. 이렇게 십자가 하나 정리해 놓을 수 있지. 나아가 촘스키는, 라지 B는 색깔 없는 녹색 사상이 분노에 떨며 잔다처럼 현실 세계에서 들어본 적 없고 의미상으로도 모순된, 자, 들어본 적 없어? 모순되는 문장을 언어 사용자가 문법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 다시 한번 봐. 색깔 없는 녹색 사상이 분노에 떨며 잔다. 문장이 좀 이상하지? 들어본 적 없지? 그리고 의미상도 이상하지? 이런 문장을 언어 사용자는 문법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단한대. 만약 언어가 타인의 말을 모방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습득된 결과물이라면, 자, 조건문. 의미가 통하지 않는 문장의 구조가 올바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치? 저런지를, 자, 의미가 통하지 않는 문장이잖아. 근데 올바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현상을,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대. 따라서 그는, 자, 그가 누구겠어? 촘스키는 인간에게 문법을 판단하는 독립된 인지체제가 존재. 자, 뭐라고? 독립된 인지체제가 존재. 자, 체계가 존재하며 외부 경험만은 설명될 수 없는, 자, 능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까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는 걸, 자, 이렇게 딱 부정했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단. 새로운 사람 이름이 나왔네. 피아제는. 그럼 얘는 라지 씨겠지. 인간에게 내재적 인지기제가 존재함을 인정. 자, 촘스키가 말한 내재적 인지기제. 내재적인 거는 인정을 했어. 근데 역시 비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그것이 언어만을 위해 특수하게 마련된 장치라는 전제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봐봐. B하고 C의 차이점이 나오지. C는, 자,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은 내재적 인지기제. 이거는 공통점이야. B와 C가. 하지만 차이점은 뭐야? 한마디로 존재하는 것까진 맞지만 언어만을 위한 건 아니다. 그지? 언어만을 위한 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B는 뭐야? 언어만을 위한 거다. 내재적 인지 기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자, 계속하자. 그에 따르면, 즉 C지. 아동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세계를 이해하는 인지구조를 형성해 나간다. 피아제는 이를 도식이라고 명명하고, 자, 도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개인이 경험을 이해하고 조직하는 사고의 틀이라고 보았다. 아동은 새로운 경험을 하면, 자, 조건문. 기존 도식, 자, 도식에 맞추어 해석하는 동화를 시도하며 기존 도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식을 수정하는 조절을 반복하면서, 자, 동화, 조절, 인지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러면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이 눈에 띄니 지금? 그지? 그럼 뭐야? 다시 한번 가보자. 아동은 자, 여기서부터 봐. 아동은 새로운 경험을 하면, 경험을 하면 동화를 시독해. 그리고 그때 설명되지 않는 경우, 자,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설명이 되면 괜찮지만 않는 경우 3. 조절을 반복해. 그러면서 인지 능력을 발달시켜는 과정. 어때? 이때 인지 능력, 아동이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 하고 이름 붙이니까 그지? 하나의 뭐가 잡혀? 화제가 잡히지. 그러니까 주제가 잡히지. 몇 문단? 네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은 피아제라는 C가, 그지? C가 인지 능력 발달 과정, 즉 아동의 인지 발달 능력 과정을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거야. 아직 끝나진 않았네. 계속 가보자. 자, 언어 역시 이러한 인지 구조를 바탕으로 발달하여 특정한 언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표현이 전제하는 개념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어, 자, 봐, 여기 되게 추상적이잖아. 여기서부터 언어 역시 이러한 인지 구조, 그지? 이러한 인지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특정한 언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개념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 말이 되게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뭐라고? 과거 미래 이러려면 뭐야? 사건의 전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원인과 결과, 인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야? 인과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야 되지. 피아제는, 즉 C는 아동이 이러한 표현들을 습득하는 시점이 언어를 얼마나 많이 접했는가 보다. 자, 보다가 나왔네. 해당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발달 수준과 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의 수준과 밀접하다. 따라서 언어 능력은
독립적 체계가 아닌 포괄적 인지 발달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결국 B에 대해서 그죠? 마지막 문단은 C의 주장이 결국 마지막 주제가 되겠네. 그지?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부터 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긍정설문지네. 화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 1문단에 화재가 일정한 언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지? 그런데 마지막 문단을 봐도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일정한 체계가 있는데 A는 어떻게 생각했고 B는 독립적이고 뭐 C는 뭐 포용적이었다 그랬나? 포괄적이다 이랬잖아. 이랬을 때 역사적 배경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 그지? 다음에 화재에 대한 여러 견해를 설명하며. 자, 아무튼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고 화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견해라는 건 결국 A, B, C가 되고 구체적 예시가 있었냐만 보면 되지. 구체적 예시가 아까 예를 들어 뭐 있지 않았니? 그지? 예를 들어 아까 문장도 예가 있었잖아. 예를 들어 아까 뭐 그대로 표시하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 얘 어디 있었냐 아까 그 사람이 찾으니까 안 보이네. 참 신기해. 이렇게 찾으면 안 보인다는 게. 그치? 야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면 이거 지금 녹화하는 건데 여기 있다. 이런 문장도 예고. 그 다음 아까 예를 들어 아예 있지 않았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내가 못 봤는데 봤다고 지금 하도 많이 그동안 그럼 항상 예를 들어가 있어갖고 있다고 생각했나? 아무튼 여기 하나 예가 있어. 여기 있다. 어쩐지 있었어 분명히. 예를 들어 맞지? 그래서 답은 뭐 이미 2번이라고 딱 결정이 돼 있네. 자 3번 봐. 화재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조화를 자 일단 상반된 견해는 약간 있을 수 있어. 비판했으니까 그지? 뭐 A하고 B 또는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조화를 이룰 건 없고 그지? 4번 화재에 대한 특정 견해와 어떤 하나의 A가 변해가는 과정을 통시가 뭐야? 통시 시간의 흐름이지? 이런 거 없었지. 화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의 공통점 같은 거 없었지? 그래서 답은 2번이 확실합니다. 자 15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번에는 부정설문지네. 1번 언어를 습득한 사람이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것은 언어가 일정한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요 1문단에 바로 있었던 게 기억나고요. 1문단 일정한 체계. 자 여기 있잖아. 한 번도 말해본 사람이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건 일정한 체계를 전제로 한다. 자 됐지? 1문단. 이건 너무 기억났어. 2번 촘스키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문장이라도 문법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문장일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 아까 여기 있다. 3문단에 특이한 문장 여기 있잖아. 색깔 없는 녹색 사슴이 분노에 떨며 잔다 처럼 들어본 적 없고 모순되는 문장을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촘스키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문장이라도 자연스러운 문장일 수 있다. 문법적으로는 맞지? 3번 촘스키는 언어 습득이 초기 단계에 체계적인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봐라.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촘스키는 여기도 나왔지만 보편 문법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 사람이야. 그지?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 자 3문단도 봐봐. 3문단이 촘스키 얘기니까 3문단에서도 촘스키는 아까도 말했지만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단한다고 그랬거든. 만약 뭐뭐라면 않는다. 따라서 그는 인간에게 여기다. 인간에게 문법을 판단하는 독립적 인지체계가 존재하며 능력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야? 여기서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거는 그지? 촘스키의 생각이 아니지. 이미 내재되어 있어. 그지?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 이건 내가 볼 땐 시절 문제로 봐도 확실할 것 같아. 그지? 그래도 혹시 이건 이제 수업이니까 피아제는 독립된 인지체계가 언어에만 한정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 요게 아까 요거지. 바로 여기 있다. 그지 얘들아? 이렇게. 자 5번 피아제는 개인이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동화 조절을 통해
발달시킨다. 맞지?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5번의 답은 3번. 자, 그러면 이제 16번 보자. 촘스키의 보편 문법. 자, 촘스키가 딱 몇 번째 문단에 있냐면, 자,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과 세 번째 문단. 그지? 네 번째 문단은 피아제니까. 그러니까, 2문단과 3문단. 뭐, 나아가서는 4문단에 걸쳐서 피아제랑 연결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갑시다.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내재적 인지기제. 자, 선천적으로 주어진 내재적 인지. 아까 내재적 인지기제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까 A는 학습, B는 피아제는 학습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맞지? 2번 문장을 단어의 선형적 배열이 아닌 구조적 단위로. 아까 선형적, 구조적 있지. 그래, 맞지. 여기 있다, 여기. 그지 얘들아? 선형이 아니라 구조. 좋습니다. 3번 처음 접한 문장의 문법적 성립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토대. 자, 봐. 처음 접한 문장의 문법적 성립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토대가 바로 보편 문법이지. 그지? 요걸 갖고 있으니까 봐봐. 어디 있어 아까? 요게 내재되어 있대잖아. 그래서 그지? 공통 규칙을 유추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선형적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다.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토대죠. 4번 문법 체계 전부를 교육받지 않아도 문법 규칙을 추론할 수 있다 그랬지? 네, 좋아요. 언어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언어 규칙을 잘 봐봐 얘들아. 노출되어야가 뭐야? 계속 학습 또는 경험이 돼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학습 경험. 이건 촘스키가 아니잖아. 촘스키는 내재잖아. 그지? 그러니까 5번은 적절하지 않겠지. 자, 그럼 이제 17번 보기 문제 보자. 자, 인문지문은 이제 항상 이런 게 중요한데, 자, 1번 봐. 행동주의적 관점은 촘스키는 피아제는 이러고 있잖아. 그럼 이게 당연히 A, B, B, C, C 사실일치 문제라니까. 그럼 봐봐. A. 언어 능력이 타인에 대한 모방과 교육의 결과. 봐봐. 언어 능력이 모방과 교육의 결과. 즉 뭐야? 후천적이라 그랬지. 그치? 여기까지 뭐야? 맞았어요? 맞잖아, 당연히. 그럼 자, 이건 보기 얘기잖아. 근데 보기 얘기지만 잘 봐라. 비꼬치키는 이건 분명히 보기에 있었을 거야. 그럼 언어에 의해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가 동의 그랬지. 그럼 잘 봐. 지금 이 말은 보기에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지. 왜 안 중요할까? 그건 나중에 보기를 봐야 되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A는 언어에 의해 인지 발달이 된다. 이걸 과연 라지 A가 동의하냐, 얘기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잘 봐. 언어는 모방과 교육의 결과지. 그러면 언어 능력은 이렇게 생겼어. 화살표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언어에 의해서 이제 인지가 발달했냐? 요 얘기가 지문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자, 이제 지문 가봐. 행동주의는, 자, 행동주의적 관점, 라지에는 여기밖에 없어. 자, 그럼 봐봐. 경험에 한정하여 언어를 설명했어. 그러면 봐봐. 타인에 대한 모방, 교육과 오류적 누적된 후천적 학습의 결과로 언어 능력이 생겼다 그랬잖아. 자, 이건 맞지? 그럼 자, 이거에 대해서 이에 따르면 아동은 주변의 언어 환경에 노출되면서 점차 언어 규칙을 익히게 된다 그랬어. 그럼 언어 환경에 노출되면서 언어 규칙을 익히게 됐지. 그러면 이제 익게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언어에 의해서 인지가 발달한다. 있나 봐봐. 없지. 이해돼? 아무리 봐도 전혀 상관없잖아. 그러므로 여기서 언어에 의해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전혀 설명되지 않은, 그치? 적절하지 않은 점이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은 거니까 이건 사실과 다 맞을 거란 말이야. 자, 해설도 줄 테니까 그 해설에 맞춰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모르겠으면 뭐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하더라도.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